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공포 괴담을 들고 왔습니다. 이 공포썰은 개인이 겪은 실화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 여부 판단은 시청자의 자유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꺼놓은 전화기에서 벨소리가 울리거나 오래전에 잃어버린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 그런 기묘한 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작은 소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이어질 거예요. 자, 준비되셨으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목은 무덤 속의 전화입니다. 내 이름은 민수야. 30대 중반, 평범한 회사원이고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부모님은 내가 2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혼자 서울에서 자취하며 지내왔지. 부모님 생각이 나면 가끔 묘지에 들러 무덤 앞에서 인사하고 오는 게 전부야. 그날도 그랬어. 10월의 끝자락.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날이었지. 회사에서 연차를 내고 오랜만에 부모님 묘지를 찾기로 했어. 차를 몰고 1시간쯤 가다 보니 익숙한 산길이 눈에 들어왔어. 묘지는 외진 곳에 있었고 주변엔 나무 몇 그루와 바람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준비해온 국화꽃을 들고 묘지로 올라갔어. 부모님 무덤은 언덕 위쪽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어.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런 날,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손을 모아 인사를 했어.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저는 뭐 그럭저럭 살아요. 늘 하던 말이었지. 그러고 나서 무덤을 좀 정리하려고 풀을 뽑고 있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어. 익숙한 벨소리였는데 순간 깜짝 놀랐지. 여긴 산속이라 전파가 잘 안 터지거든. 화면을 보니 발신자 번호가 안 떠 있었어. 그냥 알 수 없는 번호라고만 쓰여 있었지. 여보세요? 대답이 없었어. 그냥 정적.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지. 여보세요? 누구세요? 다시 물어봤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못 걸린 전화인가 싶어서 끊으려는데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 민수야, 목소리였다. 낮고 쉰 목소리.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는데 기억이 안 났어. 누구세요? 잘못 거신 거 아니에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 대신 전화가 끊겼어. 또 화면을 다시 봤는데 통화 기록에도 아무 흔적이 없었어. 방금 전화가 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했지. 기분이 찜찜했지만 산속이라 전파가 이상한가 보다 하고 넘겼어. 무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차로 돌아왔지. 그런데 차에 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 무덤이 있는 언덕 위에서 누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거든. 고개를 돌려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뿐이었지.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어.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원룸. 익숙한 공간이었지. 샤워를 하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TV를 틀었어. 평소처럼 뉴스를 보는데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됐어. 낮에 들었던 그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일까? 장난 전화였을까?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결국 피곤해서 침대에 누웠어. 그런데 잠이 들려는 순간 또 전화벨이 울렸어. 이번엔 침대 옆 탁자에 올려둔 전화기에서였지.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13분. 또 알 수 없는 번호. 순간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서 망설였지만 호기심에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이번에도 정적. 하지만 이번엔 바람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 마치 내가 낮에 묘지에 있을 때 들었던 그 소리 같았지. 누구세요? 왜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지르듯 물었어.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어. 여기 왜 왔어? 뭐라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 뭐라고요? 내가 더듬거리며 묻자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 여기 왜 왔어, 민수야?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 손이 덜덜 떨렸어. 그 목소리 분명히 아는 사람 같았는데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어. 전화기를 내려놓고 불을 켜봤지만 방 안은 평소와 똑같았어. 창문 밖을 봤는데 거리엔 가로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결국 새벽 3시까지 깨어있다가 부모님 생각이 났어. 혹시 부모님 묘지에서 뭔가 이상한 걸 본 게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본 건 그냥 무덤이랑 나무들 뿐이었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잠을 청했지만 그날 밤은 계속 뒤척이기만 했어.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 이번엔 아침 8시 출근 직전이었지. 또 알 수 없는 번호. 이번엔 무시하려고 했지만 벨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 결국 짜증이 나서 전화를 받았어. 도대체 누구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민수야, 이번엔 목소리가 더 선명했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말. 곧 만날 거야. 전화가 끊기자마자 나는 전화기를 바닥에 던졌어. 숨이 가빠졌고 심장이 쿵쾅거렸어. 이건 장난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회사에 전화해서 급하게 병가를 냈어. 그리고 부모님 묘지에 다시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어. 그 전화가 거기서 시작된 거라면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오후 2시쯤 다시 묘지에 도착했어. 날은 흐렸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지. 무덤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건 없었어. 그런데 그때 무덤 옆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 전화벨 소리였어. 내 전화기는 주머니에 있는데 소리는 분명 무덤 근처에서 나고 있었어. 천천히 다가가 보니 무덤 옆 풀숲에서 낡은 플리폰이 울리고 있었어. 화면은 깨져 있고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벨 소리는 계속됐어. 손을 뻗어서 집어 들었는데 그 순간 벨 소리가 멈췄어. 그리고 화면에 번호가 떠 있었어. 그 번호 부모님이 쓰던 번호였어. 내가 어릴 때 외워뒀던 그 번호.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어. 이게 뭐야?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 번호는 해지됐잖아.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열어봤어. 배터리는 없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어. 그런데도 방금 전까지 울렸던 거야. 그때 뒤에서 바람이 불었어. 아니, 바람이 아니라 누가 숨을 쉬는 소리 같았어. 고개를 돌렸는데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그 느낌,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그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 전화기를 쥔 채로 뛰어서 차로 돌아왔어. 집에 가는 내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 이게 현실인지 내가 미친 건지 알 수가 없었어. 집에 도착한 뒤로 며칠이 지났어. 그 낡은 전화기는 차 트렁크에 넣어둔 채로 손도 안 댔지.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 새벽마다 집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선명해졌지. 민수야, 그 목소리였어. 처음엔 어디서 나는지 몰랐지만 어느 날 밤 귀를 기울여 보니 현관문 쪽에서 들리는 거였어. 문 앞에 서서 귀를 대봤는데 문 너머에서 누가 속삭이고 있었어. 여기 왜 왔어? 문을 열었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어.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문을 잠갔다고 생각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새벽 3시쯤 또 소리가 들렸어. 이번엔 현관이 아니라 내 방 안에서. 침대 옆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 결국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어. 누구야? 나가. 그 순간 소리가 뚝 끊겼어. 그리고 침대 밑에서 그 낡은 전화기가 굴러나왔어. 분명 트렁크에 넣어뒀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전화기를 집어 들었는데 화면이 켜졌어. 배터리도 없는 그 전화기에 문자가 떠 있었어. 곧 만날 거야. 그리고 그 아래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어. 사진 속엔 내가 무덤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 누가 찍은 거지? 그날 거기엔 나 말고 아무도 없었는데 그 뒤로 매일 밤 전화벨이 울렸어. 받을 때마다 목소리는 더 가까워졌고 집 안 곳곳에서 발소리가 들렸어. 결국 참다 못해 부모님 묘지에 다시 갔어. 이번엔 밤에 손전등 하나만 들고 갔지. 무덤 앞에 서서 소리를 질렀어. 뭐야?
뭘 원하는 거야? 그때 무덤 옆에서 다시 전화벨이 울렸어. 이번엔 땅속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 손으로 풀을 헤치고 땅을 파봤어. 그러자 낡은 상자가 나왔고 그 안엔 또 다른 전화기가 있었어. 화면엔 내 번호가 떠 있었고 통화 중이라는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어. 전화기를 들었는데 내 목소리가 들렸어. 여기 왜 왔어? 민수야. 그 순간 뒤에서 손이 내 어깨를 잡았어. 차가운 손. 고개를 돌리자 거기엔 부모님이 서 있었어. 아니, 부모님 같았지만 눈이 텅 비어 있고 입이 기묘하게 찢어져 있었어. 곧 만날 거야. 그리고 모든 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 민수는 그날 밤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차는 묘지 주차장에 남아 있었고 집 안엔 그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낡은 전화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화면엔 여전히 통화 중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밤늦게 전화벨이 울린다면 번호를 잘 확인하세요. 그게 정말 이 세상에서 온 전화인지 아니면 무덤 속에서 울리는 소리인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